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천성이 강독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주는 10중 8구 인성이 없거나 인성이 충을 받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인성은 이기심이 많고 융통성이 없지만 반면에 인덕과 인복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인덕이 있는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의 격을 살필 때 인성의 성질은 심성이 안정되고 바르며 따뜻한 기운에 둘러싸인 것과 같은데요. 화초가 온실에서 자라듯 잘 보호되며 자라는 것처럼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라고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성격인 사람들을 덕이 있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인성격 구조를 가졌다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즉 신강인지 신약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신강한 사주는 공부하고 예습하는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결실을 얻게 되고요. 신약한 사주는 뜻은 있으나 작심삼일이나 용두삼일격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신강한 경우라 할지라도 인성이 과다하면 모친의 지나친 보호로 인해 마마보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자기 결정력이 약화되고 의탈력이 커지는 우가 발생합니다. 인성은 기본적으로 잔인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인정이 앞서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기도 하며 때때로 주변 인연으로부터 이용을 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운기가 안 좋을 때는 중심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만 좋고 남에게 호구가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도 알게 모르게 피곤하게 하며 심하면 손해를 끼치기도 하지요. 매스컴에서 동물학대나 끔찍한 살상 등의 비상식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의 사주를 보면 인성이 전무하거나 파괴되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킨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서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요. 그럴 때 자신을 제어하는 인수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결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주의 인성이 과다하거나 인성이 기신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잘해주고 뺨 맞는, 즉 뒤통수를 당하는데요. 친밀감이 떨어지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때로는 사주가 신약하여 인성이 필요한데 인성이 없는 경우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나홀로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사주학에서는 인덕 있는 사주와 인덕 없는 사주를 분석하여 상담자가 해야 할 방책을 일러주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가야 하므로 독불장군이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덕과 인복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갖는데요. 인덕은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상대로 받는 쌍방의 도움이라면, 인복은 그냥 남으로부터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로만 본다면 인덕이 더욱 사회적인 용어로 보입니다. 인덕이 있는 사주는 사주가 강하고 순톡이 되는 사주, 또 식상이 발달한 사주를 든다면 인복이 있는 사주는 인성이 길하게 발달한 사주, 도화살이 길하게 발달한 사주, 그리고 식상이 길하게 발달한 사주를 들 수 있습니다. 인덕이 없는 사주는 사주 내에 내편이 없는 약한 사주를 말하는데요. 사주가 약하면 베풀고 싶어도 베풀지 못하므로 인덕이 약하다고 봅니다. 또 매우 강한 사주나 인수가 약한 사주팔자로 비겁태과, 인수태과, 식상태과, 또 설이 없는 막힌 사주, 관이 약한 사주, 그리고 사주를 강하게 하는 살이 많은 경우입니다. 왼쪽 명식은 인덕이 없는 구조인데요. 무관의 무인성 사주이면서 비겁이 강해서 선배나 윗사람, 상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고집이나 자존심이 세서 윗사람과 마찰이 심하여 승진도 되지 않습니다. 가운데 명식은 인덕이 있는 구조인데요. 인성이 많고 순통되며 강한 토화살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습니다. 오른쪽 명식은 인덕이 없는 구조인데요. 태왕한 사주에 순통이 안 되고 비겁이 강해서 고집과 유아독존 성향이고요. 설기가 없고 무관이므로 자기 멋대로이고 모두 적이며 고독수가 있습니다. 이 명식은 인월의 갑술일주 여명인데요. 월간에 갑목이 자리 잡고 있어 신강한 사주로 보기 쉽지만 실은 신약한 사주입니다. 천간에 있는 두 개의 무토는 조토로서 지지에 화와 강한 토가 있어 더욱 튼튼하고요. 무토와 술토는 건조한 흙이므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갑일간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갑목은 수로부터 생을 받아 토에 뿌리를 내려 살아가게 되어 있지만 사주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흙이 위로 덮치고 있어 흙더미가 가득한데요. 즉 나무가 흙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이 명주는 수가 없어 근본이 약한 사주인데요. 주변이 강한 화토 기운 때문에 힘들게 살아갑니다. 내부적으로는 화산같이 폭발하여 건강이 좋지 않고 산에 지진이 나고 불이 나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모든 것이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돈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너무 많아 돈복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신약한 사주이므로 재물이 병이 되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돈 관련해서 도움이 안 되고요. 심하면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조상덕이 부실하여 오히려 희생당할까 염려되는데요. 욕심이 지나치면 몸도 안 좋고 돈도 떨어지고 자식 인연이 박해지는 구조입니다. 돈을 욕심내면 낼수록 건강을 잃게 되는데요. 돈보다는 인덕을 쌓고 공부해야 하는 팔자입니다. 이 명식은 인월 무오일주 남명인데요. 인월 무토는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시기의 토입니다. 봄의 토는 약하므로 토를 돕는 화가 대기라고 목이 많은 것은 아주 나쁜데요. 재성인 수가 과다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토가 좀 더 있어도 길하다고 보는데요. 이는 토가 약하기 때문이지요. 금은 목을 억제하므로 길하지만 금이 과다하면 좋지 않은데요. 이 사주는 편관격이므로 인수를 보는 살인상생격이면 부자가 됩니다. 조후도 억부도 잘 조화를 이루는데요. 월지 편관이 천간의 정관을 보게 되니까 관살 혼잡 상태에서 정화 정인을 보게 되니 합격은 아닐지라도 크게 불리합니다. 지지의 오화가 용신이 되니 학문과 문서, 윗사람의 덕이 있는 사람이고요. 인덕도 있고 처덕도 있는 명조입니다. 성격이 된 사주는 기신 눈에도 평범하고 무탈하게 지냅니다. 초년에 북방 재성운이 들어오고 중년에 서방 식상운이 들어오며 말년에 남방 인수운이 들어오는데요. 대발하여 부귀를 누리지 못해도 인류대학을 나와서 현재 메이저 시중은행의 VIP 고객 담당 지점장으로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주의 구조가 나의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구조이고 복이 있는 사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